은퇴 후 62세. 나는 왜 새벽 4시에 노예가 되었나? 30년 공든 탑을 무너뜨린 18개월의 기록. 인생 사연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 메마른 가슴의 단비 같은 위로이자 벼랑 끝에 서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제 이름은 김진호입니다. 올해로 62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 부르며 손주들의 재롱 속의 안온함을 찾아야 할 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시리고 긴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4시에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이 온통 정지된 듯한 그 고요한 시각. 저는 삐걱거리는 무릎 관절을 부여잡고 차가운 철제 탑차의 뒷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62의 나이에 제가 하는 일은 동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알바입니다. 30년 넘게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빳빳하게 풀 먹인 와이셔츠와 광택, 나는 구두만 고집하던 제가 이제는 땀 냄새 찌든 형광조끼를 입고 흙먼지 묻은 안전화를 신은 채 남의 집 대문 앞에 무거운 생수 묶음과 식료품 상자를 나릅니다. 도대체 제 인생은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요? 제 모든 비극은 은퇴 후에 막연한 두려움을 덮어보려 선택했던 그 작고 예쁜 카페라는 이름의 덫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막 30년 개미로 살았던 성실의 함정.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다는 중견 제조업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성실이 유일한 재산이라 믿으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기까지 30년. 제 인생은 오로지 회사와 집, 이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이었습니다. 지독한 지각 한 번 없었고 휴가 한 번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상사가 기침만 해도 제 폐가 아픈 듯 눈치를 살폈고 거래처 접대라면 제 간을 도려내서라도 계약을 따왔습니다. 그 덕에 아들, 딸 남부럽지 않게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으니 저는 제가 대한민국 표준 이상의 성공한 가장이자 승리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가슴 속엔 항상 나는 할 만큼 했다는 둔장 같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7 되던 해의 가을, 느닷없이 명예퇴직이라는 서늘한 종이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이미 50대 중반을 거추장스러운 퇴물 취급하고 있었고 저는 떠밀리듯 짐을 쌌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원금을 갚느라 이미 오래전에 중간 정산해버린 퇴직금 탓에 30년 인생의 결실로 제 손에 쥐어진 마지막 생명줄은 고작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내 목숨값이 고작 이거라니.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지만 당장 내일부터 갈 곳이 없다는 공포가 억울함을 압도했습니다. 전개 장밋빛, 미래로 포장된 지옥의 입구. 처음 은퇴했을 때는 막막하면서도 한편으론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되는 아침, 평일 낮에 공원을 산책하는 여유. 하지만 그 달콤함은 딱 한 달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니 월 150만 원이 들어왔지만 서울 하늘 아래 150만 원은 돈이 아니라 먼지 같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 가스비와 전기세 20만 원, 아내와 저의 혈압약 값과 각종 병원비, 통신비, 경조사비, 여기에 가끔 찾아오는 손주들 녀석들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고 나면 통장 잔고는 보름도 안 돼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숨만 쉬어도 한 달에 250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을 스쳐나갔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통장을 볼 때마다 심장이 비틀려 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함에 잠을 설치던 그때 제 눈에 시니어 창업 설명회라는 전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설명회장은 저 같은 은퇴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은퇴 후 30년을 버틸 방법을 찾고 있었죠. 단상 위에는 번지르르한 수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서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황금기의 시작입니다. 여기 63세의 카페를 열어 월 400만 원을 버시는 분을 보십시오. 깨끗하고 품위 있고 연금보다 낫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홀린 듯 했습니다. 깨끗한 인테리어, 향긋한 커피향, 그리고 사장님이라는 새로운 직함. 무엇보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순이익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이성을 완벽하게 마비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카페를 차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내는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당신 평생 장사 한 번 안 해봤잖아. 우리가 가진 건 이 집이랑 퇴직금 5천만 원뿐인데 그냥 아껴 쓰며 삽시다. 자식들도 하나같이 반대했습니다. 아빠, 요즘 카페 90%가 1년 안에 망한대요. 제발 참으세요. 차라리 경비 일을 알아보세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조직을 관리하고 부하 직원 수십 명을 거느렸던 부장 출신이야. 카페 하나 못 운영할 것 같아. 너희가 아빠를 그렇게 무시해? 라며 가족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눈에는 성공한 극소수의 사례들만 찬란하게 보였고 실패한 사람들은 그저 게을러서 혹은 요령이 없어서 망한 거라 치부했습니다. 결국 제 고집대로 퇴직금 5천만 원에 은행 대출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연 15%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이었지만 사업만 잘 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벌어 1년 안에 다 갚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 피 같은 8천만 원이 주택가, 후미진, 골목의 10평 남짓한 공간에 쏟아부어졌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가 인부들에게 커피를 돌리며 제2의 전성기가 곧 시작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위기 사장님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 개업 첫날, 화환이 입구를 메우고 예전 회사 동료들이 우르르 찾아와 김 사장, 성공했네, 부럽다 라고 치켜 세워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이, 김 사장, 커피 한 잔 내와봐 라는 동료들의 농담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개업 일주일이 지나고 지인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현실은 피 냄새 나는 잔혹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첫날 50만 원이던 매출은 한 달 만에 하루 10만 원 이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 14시간을 매장에 앉아 있어도 들어오는 손님은 고작 대여섯 명. 그나마도 커피가 왜 이렇게 비싸냐. 맛이 탄내가 난다. 옆집보다 못하다며 대놓고 핀잔을 주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남짓 본사 교육을 받고 내려받는 제 커피 실력은 이미 커피 맛에 눈이 높아진 요즘 사람들에게는 가소로운 수준이었던 겁니다. 임대료 250만 원의 원두와 우유 등 재료비, 전기세, 수도세. 여기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월급까지 챙겨주고 나니 한 달을 꼬박 일하고 정산해 본 제 손에 쥐어지는 건 수익이 아니라 300만 원의 추가 적자였습니다. 처음엔 다 이래. 홍보가 안 돼서 그래.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순의 노인이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며 전단지를 내미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손을 벌레 보듯 피했고 바닥에 팽개쳐진 전단지 위로 사람들의 발길이 닿을 때마다 제 심장도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를 뒤흔든 전염병 사태가 터졌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3만 원인 날도 허다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저와 아내가 교대로 가게를 지켰지만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를 못 내 건물주에게 독촉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김 사장님, 이번 달 월세가 벌써 열흘이나 늦었습니다. 장사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저도 월세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건물주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입을 막고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카드로 월세를 막고 또 다른 카드로 대출 이자를 막는 지옥 같은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빚은 순식간에 5천만 원을 넘어 1억 원을 향해 광기 어린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가게로 향하는 제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유령처럼 서로를 피했습니다. 당신이 다 망쳤어. 우리 노후 자금을 다 쏟아붓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내의 절규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집이 만든 지옥 속에 온 가족이 갇혀버린 것입니다. 절정 폐업, 그리고 무너져버린 가장의 이름. 결국 18개월 만에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8천만 원을 들여 꾸민 인테리어는 철거 업체에게 단돈 100만 원의 고물값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꼈던 이탈리아제 커피 머신이 트럭 짐칸에 실려 나갈 때 제 심장도 함께 실려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게를 비우던 마지막 날 밤, 저는 텅 빈 매장 바닥에 주저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한 병을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제 인생 30년의 결실이 고작 18개월 만에 먼지가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남은 것은 신용불량자라는 낙인과 8천만 원이 넘는 빚더미, 그리고 깨진 가족의 신뢰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죽어야 하나?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오려나? 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본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더군요. 가족들에게 마지막까지 짐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60 넘은 노인을 받아주는 일자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청소부, 경비원, 주차관리원, 50군데 넘게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부장님 출신이라 이런 일 시키면 금방 그만두실 거잖아요. 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때마다 제 과거의 영광은 독이 되어 저를 찔렀습니다. 30년의 성실함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토록 비참하게 부정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말 새벽 4시의 고백과 뼈아픈 교훈. 결국 제가 도착한 곳은 새벽 배송 현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얼어붙은 손을 비벼가며 물류 창고에 도착하면 제 아들뻘 되는 젊은 친구들이 저를 보며 혀를 찹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쉬지 그러셨어요. 저번처럼 넘어지면 큰일 나요. 동정 어린 시선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파지만 저는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아직 힘쓸만해. 쌀 20kg 포대를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5층을 오를 때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눈앞은 핑 돕니다. 하지만 고객의 집 현관 앞에 물건을 놓고 배달 완료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저는 지독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오늘도 8만 원 벌었구나. 내일 빚, 이자는 낼 수 있겠구나. 오늘 하루치 생명을 연장했구나.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여전히 거실 불을 끄고 자는 척을 합니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밥 먹어라. 알았다는 단어 몇 개로 고착되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먼지가 쌓인 낡은 액자 속에는 10년 전 가족 여행을 가서 활짝 웃고 있는 우리 네 식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제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져 눈물이 납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살았던 걸까요? 30년의 성실함이 단 18개월 만에
제가 되어 사라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는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제발 제 이야기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보지 마십시오. 은퇴 후에 1억 원은 직장 생활 때의 10억 원보다 귀합니다. 작은 가게 하나 하면 연금보다 낫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라는 그 오만한 생각. 그게 바로 당신의 노후를 집어삼킬 지옥의 입구입니다. 자영업은 경험 없는 우리 같은 노인들이 버티기엔 너무나 가혹하고 정글 같은 곳입니다. 매출 10만 원 올리기는 피를 말리는 일이지만 100만 원 손해보는 건 눈 깜짝할 새입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이 부족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주는 가장 성스럽고 소중한 훈장입니다. 아파트 평수를 줄여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가고 외식을 끊고 검소하게 살면 그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더 벌겠다는 욕심, 남들에게 사장님 소리 듣고 싶다는 허영심이 당신의 남은 인생 20년, 30년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 무릎은 욱신거리고 새벽 공기는 폐부를 찌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나이가 무기다. 경험이 재산이다라는 세상의 가머니설에 속지 마십시오. 은퇴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전이 아니라 안정이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심입니다. 평범한 노후. 아내와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자식들 불러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그 지루하고 평범함이 사실은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위대한 기적인지 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발 저처럼 모든 것을 잃고 새벽길을 헤매며 눈물을 삼키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 눈물 젖은 고백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